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인데 시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경과 예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합니다. 가맹점과 이용객 확보와 지속성 여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는 소방 브리핑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법과 안전한 산행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기본 계획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시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경북 북부권역 토론회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는 격앙됐습니다. 위원회가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설명하자 반대 측 시도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안동시 의회도 피켓을 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신도청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 권역별 12개 시군 신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구 경북 통합이 되면은 블랙홀 현상이 나서 지금도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통합이 되면 블랙홀 현상으로 빨리 현상에서 더 소외되고 낙후된다는 걸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 전문가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오히려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야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해도 인구는 500만밖에 되지 않아요. 수도권은 국토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즉 통합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서 해결을 해야지 통합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면 찬성 측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분리된 것이 1981년인데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소모적인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성장 시대에는 분화가 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둔화되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협력과 통합을 통한 그 역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량을 키워야 할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아시지만 두 개가 작은 것이 합쳐지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행정의 광역화에도 도움이 되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대구 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수기 토론 등을 거쳐 행정통합 기본 계획안을 다듬은 뒤 4월 하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 속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군의군의회 대구광역시 편입추진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가 9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군의군을 조속히 대구시에 편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의군 대구시 편입추진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편입은 군의군민이 단독 후보지에서 공동 후보지로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라며 진척이 없어 지역 주민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영진 시장은 시 도민의 뜻을 모아 합의된 것인 만큼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 군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그 절차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8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 8,800여만 원을 타낸 24살 A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5명씩 조를 이뤄 자신이나 부모의 차를 몰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9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대와 경운대 등 우리 지역의 주요 대학들에서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발생해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지역 대표 사립대학인 구미대학교. 구미대는 새학기 개강을 했지만 올해 신입생 정원 43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수시와 정시 이후 추가 모집까지 한 결과입니다. 해마다 신입생 등록률 100%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9%포인트 떨어지며 정원 미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미달 사태는 우리 지역 내 다른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운대학교 역시 올해 정원 1,184명 가운데 1,165명이 등록해 19명이 미달했습니다. 김천에 있는 김천대와 경북보건대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천대는 정원 691명 가운데 672명이 등록해 19명이 미달했고, 경북보건대 역시 정원 357명 중 323명만 등록해 3개 학과에서 34명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력 인구 감소로 분석됩니다. 이번 대학 입시에서 모집 인원은 55만 5천 명으로 수능 응시 인원보다 6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고요. 두 번째는 수험생들의 수도권 지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대입 자원은 해마다 계속 감속해 내년에는 미달 인원이 올해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즘 각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 앱을 도입 중인데요. 경주시도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이용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1인 가구 증가, 또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배달 음식의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이용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간 배달앱은 그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경기도 등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 사유로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달달소프트와 함께 경북 최초로 경주시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주시 공공 배달앱 명칭은 달달입니다. 달리는 달팽이의 준말이고 이제 음식이 달달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달달은 기존의 민간 배달앱보다 그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전국 최소 수준인 1.8%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달은 결제 시스템에 경주페이를 연동하여 카드가 없이 어플 내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캐시백 혜택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호응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한 달간에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4월 중에 배달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다른 민간 어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할인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할인 이벤트와 함께 저희 시에서는 또 지역
개발 업체가 지역 업체다 보니까 지역 업체의 장점과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은 낮은 수수료와 함께 경주페이 등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경주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는 소방브리핑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을 맞아 봄철 산불 예방법과 안전산행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배준현 대응관리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임님, 최근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봄에 접어들면서 지역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1년 중 이맘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요? 최근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봄철에는 바로 산불 예방이 중요합니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지닌 산불량도 상당히 적고 또한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과 함께 불씨가 더해진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봄철은 특히 산불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봄철 산불 원인, 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계절 중 봄철 산불 발생률이 58%로 가장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가 34%, 돈 밭두렁 수각 16%, 쓰레기 수각 14%, 담뱃불 실화가 4%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치사행위나 담뱃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봄철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마을마다 간섭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심코한 행동이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첫 번째로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두 번째로는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 소기 금지, 특히 흡연을 절대로 삼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허용된 지역 외 침사 및 야영 금지, 마지막으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 논반도록 소각 및 쓰레기 소각을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봄철에는 산불도 많이 발생하지만요. 산악 사고도 크게 증가하는데요. 봄철 산행 나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수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봄철에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실적으로 인한 부상 등 산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산행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일몰 현상이 일찍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산행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 식량, 식수, 랜턴 등 장비를 챙기고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분의 옷을 준비해 조난 및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할 때 휴대폰 GPS를 통한 위치 전송을 하거나 국가 지정번호, 사망서 위치 표지판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덧붙여 주시죠. 네. 대구 소방에서는 봄철 산불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고 화재 예방 캠페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예방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방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경북대와 계명대 성서 캠퍼스 인근 일반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대학 주변 음식점과 노래 연습장, PC방 등을 돌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학교 12곳에 대학생 캠퍼스 지킴이 300명을 배치해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 한 달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강화합니다.
경북도는 산업, 생활, 수송 부문별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불법 소각 행위는 없는지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공공사업장이나 관급 공사장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는 감축 조치를 상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